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비 주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월요일 날 진행했었던 정책 평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복습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책 평가를 제가 좀 찬찬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복습 스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챕터 7을 이번 주 내내 월요일 날 했었던 내용을 두 번에 나누어서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올리려고 해요. 정책 평가는 좀 까다로운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용어적인 표현들을 좀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좀 힘을 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은 첫 번째 문장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책 평가는 정책이 목표한 대로 달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책 수단이 독립 변수, 그다음 정책 결과가 종속 변수,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게 정책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2번 선지인데요. 정책 분석과 정책 평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정책 분석이라는 게 일종의 사전적 예측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전적 예측이지만 정책 평가는 사후적 분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분석은 정책 분석, 그다음 평가는 정책이 다 일단은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분석, 사후적인 평가,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정책평가의 목적과 기준, 목적도 기준도 굉장히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정책평가의 절차. 절차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정책평가에 대한 내용 중에 그래도 한 번은 내용을 읽어보셔야 하니까 평가 모형 작성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골랐습니다. 평가 모형을 작성하죠. 평가성 사정을 하고요.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요. 그다음 평가 모형을 작성해서 평가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그다음 활용과 완료까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평가 절차 중에 평가 모형 작성 단계에는 정책을 독립 변수, 정책 결과를 종속 변수로 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한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다음 정책평가의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평가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정책의 형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정, 수립, 수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시하게 되는 평가로 중간 단계에 이내 진행되는 과정평가이자 집행평가, 정책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총괄 평가는 그에 비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진짜 정책이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보는 평가고요. 그래서 빈칸은 여기로 골라봤어요. 평가의 주체. 주로 총괄 평가는 내부 평가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최종적인 성과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평가자가 주로 진행하는 평가이다. 이게 총괄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5번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죠. 자, 그다음 협의의 과정평가와 협의의 형성평가라고 얘기하는 우리 평가 목적의 과정평가와 그다음 결과적인 영향평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자, 총괄평가 아니 과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과정평가는 정책의 인과관계 경로를 검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한지 요걸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면 그 이후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정책이 의도했던 방향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메타평가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평가성 사정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메타평가도 중요한데 평가성 사정은 제가 따로 선지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메타평가에 대한 건 선지를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메타평가는 평가자 스스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평가 대상 기관의 상급 기관 또는 제3의 독립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일반적이다. 그다음 평가의 초점에 따라서 논리 모형, 목표 모형 나누기도 했고요. 평가 방식에 따라서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를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 다 한 번씩은 고려하셨죠? 자,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정책평가의 요소. 사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인과관계라는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일단 시간적 선행성도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공동변화, 경쟁가설, 그죠? 가설의 비허위적 관계, 경쟁가설의 배제까지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중에 시간적 선행성입니다. 시간적 선행성은 독립변수인 정책 수단의 실현이 정책의 목표보다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정책 목표의 달성보다 훨씬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 지금 보시는 8번 선지가 되죠.
자, 그다음 우리가 뭐 공동변화도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동변화도 너무 중요하고요. 경쟁가설 얘기도 너무 경쟁가설을 배제해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 변수 얘기하죠. 독립 변수는 정책, 수단, 종속 변수는 정책, 목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쁜 변수. 제3변수입니다. 제3변수는 제가 억제 변수, 허위 변수, 혼란 변수 세 개 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억제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가 실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만드는 변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변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억제 변수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예 억제 변수 자체에다 지금 빈칸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억제 변수 하고 난 다음에 구성 변수에 대한 얘기도 했죠. 정책 평가 시에 구성 변수를 만약에 잘못 선정할 수 있죠. 정책 평가할 때 구성 변수는 추상적인 변수를 정의하기 위한 변수인데, 그죠?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변수. 만약에 이러한 하위 개념인 구성 변수가 잘못 선정이 된다면 구성적인 타당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10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타당도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해볼게요. 뭐 타당도는 다 너무 중요한데 사실 내적 타당도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빈칸은 그냥 외적 타당도와 통계적 타당도에 집어넣었습니다. 내적 타당도 얘기는 계속 하니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통계적 타당도는 평가 모형의 정밀성을 의미합니다. 통계적 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우리 정책 평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 1종 오류나 2종 오류, 요거 2종 오류가 영리가 싫어하는 오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 또는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현재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 외적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정책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일반화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타당성이 외적인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본의 사회적 대표성이 외적인 타당도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빈칸은 딱 외적 타당도에 대한 내용으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과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제가 일단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물론 이거는 실험법 하실 때 보셔야 되는 용어니까 용어 설명은 다 정리를 했을 거고요. 자, 이 용어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요거.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과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다른 것보다 여기 부분. 제가 여기. 어떤 것들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는지를 이야기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물어봤던 건 그래서 요거입니다. 지금 보시는 선발 요인, 상실 요인, 이거 다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이 나타나느냐.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인과적 추론도 정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 관련 요인이다. 제가 이렇게 해서 빈칸을 쳐봤습니다. 다른 요인에 의한 변화나 관찰이나 측정 방법에 관련된 요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죠? 자, 외적인 타당도 저의 요인 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호손 효과. 호손 효과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걸로 제가 여길로 지금 현재 빈칸을 만들지 않았고요. 여기. 인위적인 특수한 실험 환경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면 당연히 특수한 환경에서 얻은 결과는 무언가 일반적인 결과랑 다르죠. 구성원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실험 대상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보존 효과에 대한 내용이죠. 14번을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뢰도에 대한 얘기예요. 측정 도구의 일관성 개념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신뢰도가 있다고 하되 타당도가 완전히 갖추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타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도가 커야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일단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 타당도를 따져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정책 평가의 요소들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영상에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실험부터 나머지 정책 평가 관련된 다른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수요일 아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또 현장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따가 오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는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 오늘 오후, 내일 아침 또 언제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